QLD와 TQQQ를 같은 나스닥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때나 들이받으면 수익이 아니라 멘탈이 먼저 갈립니다. 반대로 딱 몇 개 신호만 잡고 들어가면 같은 나스닥이라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은 트럼프 3년 로드맵이라는 큰 판을 빌려서 나스닥 100과 S&P 500을 어떻게 사야 하는지, 그리고 그걸 QLD와 TQQQ로 어떻게 구현할지 실전용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S&P 500은 생존장치입니다. 나스닥 100은 폭발장치입니다. QLD는 폭발을 안전하게 키우는 엔진입니다. TQQQ는 타이밍이 맞을 때만 쓰는 부스터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책 뉴스가 시끄러우면 시장도 즉흥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큰 돈은 오늘 내일 기사 제목이 아니라 몇 개의 일정표만 봅니다. 연준 의장 교체, 중간선거, AI 수익화 검증, 대선, 이 5개만 제대로 알면 굳이 예언을 믿지 않아도 길이 보입니다. 여기서 QLD와 TQQQ가 왜 등장하느냐? 나스닥 100이 오를 때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금리와 기대와 유동성의 바람을 타고 오릅니다. 바람이 부는 구간에는 QLD가 효율적입니다. 바람이 정면으로 부는 구간에는 TQQQ가 잔인하게 강합니다. 문제는 바람이 꺼질 때입니다. 그때 TQQQ는 수익을 뺏는 게 아니라 시간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S&P 500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나스닥 100은 국면에 따라 비중을 흔들고 QLD는 기본 공격수, TQQQ는 특수부대. 이 관점으로 가면 시장이 흔들릴수록 오히려 할 일이 명확해집니다. 그럼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어떤 장면들이 시장을 흔들 수 있느냐? 첫째, 2026년 봄에 연준 의장 교체 이슈가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보는 건 딱 하나입니다. 장기 금리입니다.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안정적이냐, 다시 튀느냐? 나스닥 100은 금리에 민감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성장주의 할인율이 내려가고 기대가 다시 붙습니다. 금리가 튀면 기대가 먼저 꺾입니다. 둘째, 2026년 하반기에는 중간선거 변수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선거는 결과보다 불확실성이 더 무섭습니다. 시장은 확정된 악재에는 적응하지만 결론이 안 난 불확실성에는 프리미엄을 깎아버립니다. 이 구간에서 나스닥 100은 흔들리고 S&P 500이 버텨주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셋째, 2027년은 AI 옥석 가리기가 더 노골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는 이미 충분히 했는데 이제는 돈을 벌어오라는 압박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실적 발표 때마다 AI가 매출로 찍히는 기업과 스토리만 남은 기업이 갈립니다. 이때 지수 투자의 진가가 나옵니다. 개별 종목은 한번 삐끗하면 끝인데 지수는 잘하는 애 비중이 올라가고 못하는 애가 빠집니다. 넷째, 2028년은 대선이라는 초대형 이벤트가 있습니다. 상반기는 기대가 남아있어 공격이 통할 수 있지만 하반기는 불확실성이 커져서 현금과 방어가 빛납니다. 다섯째, 2028년은 정책이 쏟아질 수도 기대가 꺾일 수도 있는 양면 구간입니다. 경기를 띄우려는 드라이브가 강해지면 시장은 버티지만 그 드라이브가 먹히지 않으면 실망 매물이 커집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 흐름을 내 계좌에서 QLD와 TQQQ로 어떻게 구현하느냐? 원칙은 3단 구조로 잡으시면 됩니다. 바닥은 S&P 500, 중간은 QLD, 위에는 TQQQ. 이 3단을 섞어 놓으면 매수와 비중 조절이 훨씬 쉬워집니다. 기본 세팅부터 제시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이 큰 구간에는 S&P 500 비중을 더 크게 두고 나스닥 100 레버리지는 낮추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S&P 500 계열을 60, QLD를 30, TQQQ를 10. 이렇게 시작하시면 시장이 흔들려도 멘탈이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S&P 500이 완충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전환 조건이 핵심입니다. 전환 조건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3개만 보시면 됩니다. 장기 금리 QQQ의 21선, 그리고 빅테크 실적에서 AI 매출이 말이 되는지. 장기 금리 기준은 이렇게 씁니다. 10년물이 안정되는 흐름이면 나스닥의 우호적입니다. 특히 4.5 근처에서 눌리고 내려오는 흐름이면 QLD의 효율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5.0을 향해 가속하는 흐름이면 TQQQ는 일단 멈추는 게 맞습니다. 추가 매수는 QLD까지만 혹은 아예 S&P 500 쪽으로 적립을 더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21선 기준은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21선은 QLD나 TQQQ가 아니라 QQQ 기준으로 보시는 게 깔끔합니다. QQQ가 21선 위에서 지지를 받으며 올라가면 그때는 QLD를 중심으로 꾸준히 매수합니다.
그 구간에서 강한 눌림이 나오고도 21선을 다시 회복하면 그때만 TQQQ를 부스터로 씁니다. 반대로 QQQ가 21선 아래에서 며칠씩 머무르며 반등이 약하면 TQQQ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이미 들고 계시다면 비중만 낮추고 새 매수는 QLD나 S&P 500로 넘깁니다. 세 번째, AI 실적 기준은 이렇게 씁니다. 시장은 결국 돈으로 말합니다. AI가 진짜면 매출이 찍힙니다. AI가 아직이면 투자만 늘고 마진은 눌립니다. 빅테크 실적에서 AI 관련 매출과 가이던스가 전년 대비 확실히 증가하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숫자로 확인되면 그때 나스닥 공격을 올립니다. 이때는 비중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S&P 500 50, QLD 40, TQQQ 10에서 시작해서 국면이 더 좋아지면 S&P 500 40, QLD 45, TQQQ 15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TQQQ는 항상 상한선을 정해두셔야 합니다. 부스터는 길게 끌면 부작용이 커집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가장 궁금해합니다. 그럼 언제 몰아사야 하느냐? 정답은 몰아사는 순간을 하나로 고정하면 안 됩니다. 대신 몰아사는 구간을 조건으로 정의하시면 됩니다. 몰아사는 구간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10년물 금리가 안정 흐름입니다. 둘째, QQQ가 21선 위에서 올라갑니다. 셋째, 실적에서 AI 매출과 마진이 동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 개가 겹치면 QLD를 엔진으로 더 두껍게 쌓고 TQQQ를 소량 추가해서 상승 탄력을 먹습니다. 반대로 방어 모드로 전환하는 조건도 명확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없으면 사람은 항상 희망 회로를 돌립니다. 방어 조건은 4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장기 금리가 급등해 5.5를 향해 달립니다. 물가가 다시 살아나서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를 접습니다. 지정학 리스크가 커져서 변동성이 급증합니다. 빅테크 실적에서 AI 매출이 연속으로 기대 이하가 나옵니다. 이 중 2개만 동시에 떠도 TQQQ는 멈추고 QLD도 속도를 줄이고 S&P 500 적립을 늘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의 진짜 핵심은 매수보다 리밸런싱입니다. 왜냐하면 QLD와 TQQQ는 오를 때 계좌를 끌어올리지만 내려갈 때 계좌의 복구 시간을 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밸런싱 룰을 단순하게 박아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나스닥이 급등해서 QLD와 TQQQ 비중이 생각보다 커지면 일부 이익을 S&P 500로 옮겨서 바닥을 두껍게 합니다. 이건 수익을 줄이는 행동이 아니라 다음 조정에서 다시 공격할 탄약을 만드는 행동입니다. 반대로 조정이 와서 나스닥이 눌리면 S&P 500 적립은 유지하면서 QLD를 분할로 받습니다. TQQQ는 조건이 맞을 때만 정말 소량으로 부스터처럼만 씁니다. 여기서 하나 더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QLD와 TQQQ를 동시에 많이 들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매수 타이밍이 흐려집니다. 왜냐하면 둘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레버리지 차이 때문에 체감이 과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할을 분리하시는 걸 권합니다. QLD는 꾸준히 쌓는 포지션, TQQQ는 트리거가 켜질 때만 추가하는 포지션. 이렇게 역할을 나누면 시장이 흔들려도 손이 덜 떨립니다. 또 하나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S&P 500을 굳이 왜 섞어야 하느냐? 나스닥이 더 잘 오르는데 그냥 QLD나 TQQQ만 하면 안 되느냐? 이 질문의 답은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레버리지는 방향이 맞으면 빠르지만 한번 큰 조정이 오면 복구에 시간이 걸립니다. S&P 500은 그 시간을 단축해주는 완충제입니다. 완충제가 있어야 다음 기회 때 공격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장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금리와 정치 일정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해입니다. 그때는 S&P 500 바닥을 더 두껍게 깔고 QLD로 천천히 엔진을 돌립니다. 2027년은 AI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나스닥이 진짜로 강해질 수 있는 해입니다. 그때는 QLD 비중을 올리고 조건이 맞으면 TQQQ를 소량 추가합니다. 2028년은 상반기 공격, 하반기 방어로 현금과 S&P 500을 함께 늘려서 대선 변동성을 견딥니다. 2029년까지의 큰 흐름에서 나스닥 100은 기회의 중심이 될 수 있지만 그 기회를 끝까지 먹으려면 S&P 500이라는 안전벨트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전략의 장점은 단 하나입니다. 예언을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금리, 21선, 실적, 이 세 개만 보고 기계적으로 비중을 바꾸면 됩니다. QLD는 엔진으로, TQQQ는 부스터로, S&P 500은 생존 장치로. 이 조합만 제대로 굴리면 시장이 시끄러울수록 오히려 내 행동은 더 조용해집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